자, 졸기 대표입니다. 이번 주 무료 시황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번 얘기 드리지만, 저희는 카카오 채팅방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검증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런 거 되게 많이, 속으시더라고요.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약간 오해가 계신 분이 계신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구독, 좋아요에 대한 부분들을 강요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유튜브 채널은 막 구독자를 올리고 종목 추천하고 이런 방송이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시황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을 얘기하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얘기하고 막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찾기 편하려면 구독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하면 진짜 진심에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무런 영혼도 없고 진심도 없이 그냥 좋아요를 누르는 거 전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요, 구독을 눌러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들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졸교의 원포인트 강의 있잖아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를 볼 때 보면, 막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거나 이럴 때 많이 보세요. 이런 거 많이 보세요. 근데, 요런 거 올리잖아요. 잘 안 보세요. 근데 저는 진짜 여기에 좋은 내용이 많이 넣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정말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뻔한 얘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진짜 뻔한 얘기 아니고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신경 써서 넣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황도 시황이지만 이런 것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6분 정도 넣으려고 그러다가 이때는 진짜 27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게 되면 이렇게 내용이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막 내용이 막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쪽 그 원포인트 레슨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3100에서 3300선의 매물대가 왔죠. 여기가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동학개미 운동 당시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매물대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급등하는 것은 브레이크가 없다, 계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제 계속한다 하더라도 이 매물대가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가, 왜 매물대가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한번 분석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썸네일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7월 초 정도인데 제가 이제 방송을 처음으로 이제 이건 이제 대회비긴 하지만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자면 이제 첫 녹화 방송을 이제 좀 하는데 그게 이제 첫 녹화 방송에 이제 방송이 나오는 게 7월 24일입니다. 그 전엔 유튜브 방송을 좀 하겠지만 TV 방송은 7월 24일 날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아마 중순 정도 돼서 이제 한국경제TV의 첫 방송은 이제 7월 24일 날 나오고 유튜브는 좀 일찍 할 것 같고요. 와우 아카데미 교육 강좌는 그 전에 아마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얘기 드리고 있고. 자, 오늘은 제가 수급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루어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곧버스라고 있죠. 따로 얘기를 안 드리겠지만, 이걸 이제 많이 사면, 개인들이 많이 사면 시장은 항상 못 갔죠. 근데 보면, 여기 이제, 매도, 그러니까 파란 걸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개인들이 2025년도에요. 곧버스를 엄청나게 샀어요. 금융투자는 엄청나게 팔았죠.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2026년도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 개인들이 하락적으로 보고 계속 배팅을 했던 거예요. 그 제가 특히나 이제 2분기에 2300 무너질 때 막 이때부터 시작해서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라갈 때 특히나 이제 2600 돌파하고 2700 돌파하고 이럴 때 계속 많이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고 또 떨어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물려있는 상태죠. 이런 수급은 시장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곧버스 분기별로 보면 한번 보세요. 특히 2분기에 엄청나게 개인들이 곧버스를 많이 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분기가 제가 이렇게 2300, 그러니까 2300 살짝 무너졌죠. 이러다가 3100까지 갔는데, 거의 800포인트 갔는데, 그 올라가는 사이에 개인들이 곧버스,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쪽에 7580억을 배팅했단 말이에요. 다 물렸죠. 특히나 이제 너무 과하게 올라간다고 생각했던 게 2600에서 3100 사이니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물렸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함부로 여러분 판단을 가지지 마시라고요. 배팅을 할 때는 시장에 순응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2분기에 한 2300에서 2600 얘기를 하고 2700, 2800 얘기할 때 저희 VIP 회원님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큰 흐름이 상승인데는 함부로 주식 선물 매도를 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저희는 주식 비중은 당연히 80몇 %. 주식 비중을 어제 처음으로 줄였어요. 예. 저희가. 그래서 어제 종목이 80% 가까이 수익이 난 게 하나 있거든요. 80% 정도 수익이 난 게 있는데 그 80% 수익 난 거를 팔았어요. 그게 비중이 전체 100% 중에 14%를 실었던 종목이에요. 그죠? 근데 그 80% 정확하게 77%가 수익 났어요. 그걸 팔았어요. 이익실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주식 비중 60%대로 줄였어요. 60% 중반대. 처음으로 어제.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식만 80% 뭐 90%대 갖고 있고 선물 매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그만큼 이제 저희는 개인들의 곧버스 수급을 보고 있었으니까 저는 이렇게 막 매수를 하면 시장이 떨어질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인버스도 마찬가지였죠. 2분기에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죠. 근데 인버스보다는 아무래도 곧버스를 더 많이 사니까요. 곧버스 수급을 보면서 분기별로 보면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확실히 개인들이 4분기에는 이렇게 곧버스를 팔더니만 1분기부터 시작해서 곧버스를 자꾸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본 거예요, 올해. 저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됐죠. 미국 주식 팔고 올해는 우리 주식 사라. 올해 엄청 좋을 거다. 연말에 한 3100선 갈 것이다 그랬는데 2분기 만에 가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흐름을 좀 작년에도 봤지만 올해 이런 흐름을 보면서 더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곧버스 같은 것들의 개인의 수급을 보면서 시장을 좀 추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 외국인들이요 시장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현물을 매수하면서 선물을 가지고 이제 매도를 누적을 많이 치더라고요. 예.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이게 계속 그래서 오늘은 조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수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됩니다. 뒤에 가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질문에 넣어놨으니까요. 이 수급을 어떻게 제가 해석하는지에 대한 부분 뒷부분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코스피 월별 수급을 보면 올해 지금 이게 2024년도 수급이었고요. 이거는 보면 2025년도 수급을 보면 지금 보세요. 외국인들인데요. 6월달에 4조가 샀습니다. 엄청 많이 사죠. 이게 이제 상법 개정안의 기대감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선물하고 같이 샀어요. 근데 이제 6월 13일 날 동시 선물 만기 이후에 현물을 막 사면서 지수를 막 땡겨요. 그리고 한 2800인가 2900선, 3000선 이렇게 갈 때마다 현물을 사면서 지수를 올리면서 아까 이제 이 설명해야 되겠네요.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외국인들이 지수 선물 매도가 단기적으로 급증했다. 이 파생 수급의 변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얘기예요, 이 질문.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을 굉장히 많이 매수하면서 시장 끌어올리면서 선물을 매도 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24,000 계약을.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오늘 또 조정을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현물과 선물이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완전 오버슈팅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갈 때는 이제는 약간 좀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부분들의 시장에 좀 우려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외국인들도 선물 수급에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현물이 더 세기 때문에 바로 확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마 고점이 되면 이제 3분기는 그냥 박스권에 갇힐 것 같다. 그러니까 2분기에 올릴 것, 3분기 올릴 것까지 땡겨서 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악재나 중동 악재나 이런 것들 다 이제 무시하면서 상법 개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세게 반영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 3분기는 좀 박스권에서 갇혀야죠. 그죠? 그런 형태들의 흐름들이 미리 선반영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선물의 만기는 9월 둘째 주니까 어차피 3분기 그래봐야 7월에서 9월이잖아요. 그 3분기를 다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게 지선물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예. 분기별 외국인들의 수급을 봐도요, 2분기는 2조밖에 안 되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기관하고, 그죠? 외국인들로 이제 3조 5천, 그러니까 2분기 자체로 보면 외국인들은 누적이 아직은 마이너스예요. 그죠? 근데 월별로 보면 지금 4조가 들어왔잖아요. 그 얘기는 왜 그런가 하면 3분기가 4월달부터 6월달이잖아요. 근데 9조 팔았고 3조 팔았고 그 다음에 6조가 이렇게 4조가 돌아왔기 때문에 분기 전체를 보게 되면 사실 6월달 한 달 제외하고는 그냥 계속 매도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4월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그런 정권 교체에 대한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증권교체가 예상이 딱 되고, 그러니까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쫙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2번에 대한 얘기는 했고요. 1번 질문은 뭐냐면 이제 지수가 3,100선에 돌파했다. 그러니까 2분기가 단기 급등했잖아요. 코스피가 무려 800포인트가 급등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개인 신용잔고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신용잔고가 급증하게 되면 변동성 장세가 일어났거든요. 단기 과열권에 대한 우려가 있느냐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이게 코스피 연간 수급인데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게 2020년도에 47조를 개인들이 샀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65조를 샀다고. 이게 이제 동학개미운동 당시에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인데, 그게 아직 108억 정도, 108조, 죄송합니다. 조 단위로 가니까 108조가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샀다라는 형태로만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지수에서 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매물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조금 보면 이제 개인들이 매수한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인데 요때를 제가 집중적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 한번 보세요. 조금 재밌는 자료가 나와서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보면 사실 요때만 하도 이 밑에서는 그렇게 많이 산 게 아니에요. 많이 샀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소화가 어느 정도 됐죠.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소화가 좀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에서 이렇게 소화가 되는 과정이 있었고, 밑에는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게 이제 이 부분이죠. 가장 큰 매물대가 있었던 케이스가 이제 이 부분인데, 이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면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 여기가 가장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수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의 2,900에서 3,200선이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잡고 가면, 이렇게 가면 결국은 이 라인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터졌던 라인이거든요. 이걸 뺀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없다 하더라도, 그 떨어질 때 또 많이 매수를 했으니까, 이쪽이니까,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다 쳐서 얘기합시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쳐서 이제 보면, 거의 제가 아는 한, 요 밑에 있는, 요 때는 많이 안 샀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 때만 하더라도 지수를 땡길 때, 약간 어떤 그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원래 물릴 때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2900선, 그 76이니까 3000선이죠. 그러니까 3000선에서부터 시작해서 3200선까지 거의 많죠. 특히나 이렇게 내려올 때가 다 3200선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아까 말씀드렸던처럼 요거는 어느 정도 소화됐다 보더라도 이쪽의 흐름이 굉장히 세게 지금 들어가 있는 형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뜻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아까 했지만 2970선에서 3230선 정도까지 많이 쌓여져 있는데, 어차피 2980선 중반을 빼버리면,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차평면에서 빼고 놓고 하고 막 집중적으로 매물대 들어가는 걸 보면, 위에서 한 100포인트 빼고요. 밑에서 한 100포인트 넣으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그럼 이거 100포인트 넣으면 3070 정도가 되고요. 위에서 넣으면 한 3100, 한 30 정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밑에서는 보통 100%를 넣죠. 100포인트를. 근데 위에서는 100포인트를 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올릴 때 개인들이 많이 사는 것보단 떨어질 때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3250, 30이니까 고점은 그대로 놔두는 게 맞죠. 그죠? 보통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흐름은 3100에서 한 3230 정도에서 굉장히 매물대가 많아요. 이 매물대를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게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3300선을 찍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잡아도 2900선에서 여기 떨어질 때도 보세요. 개인들이 매수가 많았잖아요. 그죠? 요때도 넣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3100선에서 한 3300선, 요때가 제일 많아요. 근데 300선 위에는 없으니까 한 3250선. 그러니까 요쪽으로 잡아주는 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거의 왔다는 거예요. 그 가격대. 그 지수대. 물론 이제 요 가격대만 보면 이 가격대에서 어떤 종목을 샀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개인이 많이 샀던 종목들하고 개인이 많이 안 산 종목들하고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집중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샀던 그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3300선은 굉장히 힘들고 3100선에서 3300선 여기가 동학개미운동 당시에 매수가 되게 많이 들어갔던 구간이고 특히나 이제 개인 신용잔고가 급증했다면 아마 여기는 굉장히 좀 막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 3분기 정도는 박스권에 나올 것이다. 이제 하단을 어떻게 잡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그럼 아까 요거 두 개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 지수 급등 시 소외된 업종들 보유하는 현재 흐름에서 어떤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얘기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을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시장에서 정답을 자꾸 찾으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많이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올라갈 때 보통 못 올라가는 종목들은 안 보는 게 맞아요.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형태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막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못 올라가. 그러면 걔는 주도주에서 밀리죠. 그럼 나중에 지수가 떨어지면 걔는 또 추가적으로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센 종목을 자꾸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근데 이번에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순환매 파동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조선이나 방산처럼 만져 올라간 주식이 조정을 받으면 낙폭가대가 올라오고 있고 그죠? 그리고 낙폭가대가 조금 떨어지면 또 방산이나 조선처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완전히 이제 서로 이제 딱 갈려있는 형태죠. 그러면서 순환매가 도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지 시장이 올라갈 때 못 갔다고 해서 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단 그 종목의 어떤 그 펀더멘탈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가치 그리고
어떤 그 흐름에 맞는지, 지금 AI의 흐름에 맞는지, 지금 엔비디아가 또 사상 최고치 돌파하려고 그러고 하고 있으니까 하이닉스만 또 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이 개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 중에 지금 개인들이 계속 갖고 있고 물려있는 종목들이 이번 지수가 올라갈 때 많이 못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손절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번 주에 2차전지가 급등하긴 했는데요. 그게 계속적으로 손절이 나와야 되는데 또 막 방송에서 2차전지가 이제 갈 때다 그러면 개인들이 또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자꾸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낙폭과대주를 볼 때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요. 낙폭과대주를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 낙폭과대주를 볼 때 항상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게임에서 보면 낙폭과대주를 볼 때 이게 이제 언제 반등하느냐의 게임이죠.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무조건 보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방금 우리가 제가 이번 주에 저희는 한 80% 가까이 수익이 난 종목들을 이익신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건 됐죠?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2차전지를 보면 바닥에서 거래가 터진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안 터졌단 말이죠. 이렇게 2차전지는. 그죠? 이렇게 거의 없이 가잖아요. 그죠? 예. 똑같은 낙폭과대라도 거의 거래가 없이 갑니다. 에코 그룹주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을 보면 보세요. 여기 이제 있는데 똑같은 낙폭과대주인데요. 카카오페이 보면 거래가 엄청 터지죠. 근데 눌러놓잖아요. 이렇게 낙폭과대예요. 똑같이 2차전지도 낙폭과대고 이것도 낙폭과대입니다. 이렇게 카카오페이도 물론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전고점에 이제 와서 이렇게 무너지긴 했는데 보세요. 이쪽에 있는 역대 최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거예요. 터져서 이렇게 눌러놓다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2차전지의 궤적하고는 좀 다르죠. 똑같은 낙폭과대지만 거래가 안 터지잖아요.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죠? 이해되시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수익 실현한 거는 카카오 그룹 저희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룹주를. 그러니까 그게 낙폭과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장에서 1등 그룹이 1등주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가 가냐 안 가냐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분석하면 뭐합니까? 바닥에서 이 거래량이 터지냐 안 터지냐를 분석해야 되죠. 왜냐하면 메이저가 거래량이 터져야 메이저가 쫙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시장 속에서 정답을 찾아라라고 얘기했던 그 흐름들의 정답은 거래량이 터지냐 안 터지냐의 게임이거든요. 그럼 이제 거래량이 터져 있는 종목들 같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계속 그냥 흘러내리고 이번 시장에서도 못 갔다 이러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호재가 반영이 안 됐다. 막 반대로 얘기하면 악재가 남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매번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식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전고점 돌파하는 거하고 낙폭과대는 달리 봐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낙폭과대는 반드시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져야 되면 된다. 그것도 사상 최고치가. 예전에 작년에 이제 알테오젠 우리가 할 때도 그랬고요. 조선주 할 때도 그랬고 바닥에서 거래가 엄청 터진 것들을 저희가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업 분석하고 수급 분석해봐야 안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그런 장이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생 수급하고 지금 외국인들의 파생 수급하고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은 다릅니다. 오늘 좀 한번 볼까요? 오늘 시장 종합 보면 오늘도 보세요. 오늘 이제 현물 수급하고 파생 수급이 비슷하죠. 그죠? 근데 최근에 보면 계속 달랐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 코스피는 월 수급이 6월달에 4조 5,900억을 샀는데요. 선물은 지금 오히려 지금 24,855계약을 팔았단 말이에요. 올리면서.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대부분의 그런 개인 매물이 3,100에서 3,250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쉽지는 않겠죠. 그죠? 동학개미 운동 당시에. 그리고 이제 파생도 그렇고, 개인 신용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3,100에서 3,250 사이에 매물대 들어오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반대로,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방도 그렇게 크게 많이 열릴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상법 개정안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근본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하방에 대해서 너무 크게 막 떨어질 거, 지금도 막 2,300 얘기하고 막 그러신 분들 계신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많이 떨어져도 한 2,700 정도까지 조정받죠. 6, 700이면 충분하다. 정말로 극단적으로 제가,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저는 2,600, 700 선에서 3,100, 3,200 사이에 박스권이 한번 계속 진행될 것 같다. 그런 생각 하겠죠.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이제 좀 순환 매장세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예. 자, 이번 주 무료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얘기 드릴게요. 시황도 중요하긴 한데요. 진짜 제가 여기에 올리는 거 있잖아요. 조일교 원포인트 강의. 여기에 중요한 게 좀 많이 있어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반성을 한번 해보세요. 안 된다면,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